주택자금공제. 집 살려고 저축하는데 그 저축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이런 제도가 일본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뭐가 뭔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이 한국 서민보다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서민 관련 얘기를 할 때 제가 맨날 첫날 일본 사람들은 절약입니다. 뭐 재테크 뭐 요즘 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아끼고 절약, 저축합니다. 라는 얘기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마트 가서 딸기 한 팩 살 때도 손을 덜덜덜 떤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박간의 너무 오버한다. 아무리 그래도 과일 하나 사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여러분 일본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좀 비교하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직장인, 그 직장인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의 평균 연봉 소득자들, 일본의 평균 연봉 소득자들을 들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절약을 하거나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오상이 항상 일본 사람들은 그 절약 많이 한다, 그 외식도 많이 못 한다, 그런 얘기할 이유가 조금 알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오늘 내용에 다 나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KBS 직장인 평균 연봉 4,214만원, 상일 0.1%는 10억 원 육박한다 이래가지고 고액 연봉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뭐 평균적으로 4천 이상 받는 건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뭡니까 직장인들의 경제 사정이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웬만한 대기업이 일하는 것보다 한국의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것도 요즘 꽤 있거든요. 자, 일본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일본은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 통계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8만 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연봉은 과거 후생 노동성의 평균 급여를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과거 1990년대에 이미 460만 엔대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420, 41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조금 요즘 올라가지고 얼마라고요? 한 450까지 왔다. 요즘 환율로 치면은 솔직히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요새 뭐 10대 1도 안 되잖아요. N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뭐 9 정도 했을 때 대략 이거랑 비싸게 나오겠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일 양국 간의 직장인들 평균 연봉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요. 아니 그러면 뭐 한일 양국 간의 서로 서민들 있잖아. 이런 평균 연봉 받는 직장인들 돈 모으는 거 비슷비슷하지 않아?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당장에 그런 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통계청 사이트네요. 평균 근로자 세금 OECD 회원국 자료인데 대한민국이 24% 정도 세금을 떼갑니다. 근로자에게. 그런데 일본은 32.6% 떼갑니다.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 흔히 말하는 세금을 떼가는 비율이 많죠. 그런데 이런 걸로는 여러분 한일 양국 간의 직장인들의 정확한 지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손에 남아요? 라는. 그렇지. 세후에 얼마나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본 사람들 평균 소득 있잖아요. 그 대충 비슷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대략 연봉 456만 엔이 나오려고 하면은 매달 월급이 38만 엔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매달 월급을 38만 엔 받더라도 소득세 9,000엔, 주민세 17,000엔, 건강보험 19,000엔, 그 다음에 연금 34,000엔, 그 다음에 고용보험 2,200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29만 6천엔, 38만 엔을 380만 원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380만 원 받으면은 국민연금 17만 원, 건강보험 13만 원, 뭐 장기 요양비, 고용보험료, 소득세 18만 원, 지방소득세 18,000원 하다 보니까 320만 원 남아요. 예를 들어 1대1의 환율 치더라도 일본은 이게 3이 아니라 2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우리나라가 손에 남아있는 게 더 많습니다. 겨우 이 30만 원 가지고 오상 이 사람 너무 약 판다, 그걸로 돈 모으기 힘들다고가 아니죠. 이미 이 자료 보신 여러분들도 오상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있네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저런 식으로 원천 징수된 금액이 나오지만은 그거 그대로 나는 예를 들어 연말정산 안 해요. 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저대로 세금 다 뜯기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요즘은 유튜브를 조금 보든 아니면 서점에 좀 가든 연봉 5천만 원 소득세 안 내는 법. 나는 이렇게 환급받았다. 그런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기본 아닙니까? 라고 느끼시는 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얘기하는 제일 큰 차이입니다. 주요국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대한민국 37%의 근로자가 소득세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미국은 29, 캐나다 17, 호주 15인데 일본은 14.4%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런 근로소득의 면세대 비중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연말 정산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흔히 말하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란 이거 대한민국 분들 나가 경제학과다, 경영학과다 아니더라 하더라도 직장인 분들 기본 아닙니까? 먼저 소득 공제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주택 자금 공제. 내가 예를 들어 나중에 청약을 넣으려고 돈을 좀 모아야 돼. 집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넣고 있으면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있잖아. 거기다 집이 없는 사람들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 원에 한해가지고 소득공제가 되죠. 흔히 말하는 집 살려고 저축하는데 그 저축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오상 집 가진 사람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많죠. 제일 유명한 거 이거 아닙니까?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이거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야, 이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 정도는 체크카드를 써야 되겠다라고 계산하면서 쓰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너무 기본이니까 이걸 뭐 굳이 바깥에 오상 입으로 들어야 돼? 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일본은 없습니다. 돈 쓴다고 소득공제 해주는 거 없어요, 일본.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뭐가 뭔지. 제가 오늘 방송을 앞두고 이거를 추미코에게다 설명을 했거든요. 추미코가 이해를 못해요. 왜 많이 쓰면 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돌아온다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일본은 안 돌아옵니다. 이런 거 없어. 돈 쓰면 네가 돈 쓴 거야. 예. 너는 낭비를 하는구나. 저축을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들어온 게 간단하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신용카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쓰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매출 누락이라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당시에 이제 보급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한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게 요즘까지 유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소비 촉진이죠. 예, 어느 정도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를 돌리니까 그럼 너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거는 약간 한국 가면 분위기를 느껴요. 소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죠. 좋은 거다라는. 그러면 대한민국 뭐 이것뿐인가요? 아니죠. 소득공제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짜잔. 세액공제. 일본과 좀 비슷한 게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아예 아닌 거. 일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드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월세입니다. 연합뉴스. 월세 냈다면 현금 영수증을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공개.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낸 만큼 어느 정도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이거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 짭짤하다. 이게 은근히 꿀임. 저거 꿀임. 아마 다 아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거 뭐예요? 월세 사는 분들 절세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무주택자.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평균 연봉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아까 4천만 원대니까.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우리 집보다 크네요, 전용 면적. 예. 웬만한 건 괜찮다. 그렇죠. 웬만한 건 괜찮죠. 월세 지급에 연 750만 원 한도에 15% 또는 17%의 세액 공제가 된다. 여러분, 소득 공제보다 이 세액 공제가 짭짤하죠. 왜? 세액 공제는 당신은 올해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는 금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확정 금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월세 거주해. 언젠간 나도 마이홈을 위해 가지고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거의 다가 그렇죠. 완전 공제됩니다. 소득세액안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율이 뜨게 되는 겁니다. 즉 뭐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본과 똑같이 예를 들어 38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32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가 여기서도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월 예상 실수령액이 34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라고요? 290만 원이에요. 같은 월급을 받는데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얼마 차이 나요? 50만 원씩 차이 나요. 손에 남는 금액이. 1년이면 같은 연봉인 사람이 얼마 차이 나요? 600만 원 차이 나요. 600만 원. 이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 일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한국이랑 같은 월급을 받는데 뭔가 돈이 안 남는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몇 가지 공제되는 건 있지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월세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집을 살려고 저축하는데 공제를 해준다든지 있잖아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일본 직장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회사가 자기 통장에 보내주는 그 월급 그거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끝인데 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있죠. 그거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거. 일본도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기부하면은 상품 주고. 그래도 그건 얼마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셀러리맨 했을 때. 그것도 그 세금 배줄게라는 제도라는 것보다 세금은 정확히 내야 되는데 선물 줄게요. 그렇죠. 실물로 과일 줄게, 야채 줄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환율 1대1로 쳤을 때 한 달에 본인 수중에 남는 돈이 어림잡아 50만 원 차이가 나면은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산층 중에서도 좀 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볼 거야라는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월 예상 실수령이 예를 들어 한국처럼 공제받고 한 340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얼마나 더 월급을 받아야 될까? 한 달 월급이 440만 원을 받아야 돼요.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돼요. 어려워. 왜? 이미 2단계에서는 연봉이 5천을 넘어가잖아. 5,200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봉 5,200 받아야지 한국에서 공제할 거 다 한 연봉 4,500이랑 거의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이게 돈을 모으기가 정말 빡십니다. 이 밑에 계층, 흔히 말하는 중산층 계층, 서민 계층에서요. 그러니까 반대말로 일본 사람들은 아까 추미코처럼 한국 사람들 그런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특히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일본 사람들은 아까 그 돈이 이미 다 뭡니까? 절세가 안 되니까 아껴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뭔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네. 저 사람들은 왜 돈이 남아도나 왜 저렇게 쓰지? 분명히 나랑 월급은 거의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 쓰는 게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 모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돈에 관한 개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이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찌 보면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집이 엄청 중요한 가치잖아. 그러니까 월세 내는데 힘들지. 어이구 그러니까 너 그지 세액공제 해줄게. 너 앞으로 집 살려고 돈 모은다고? 야 소득공제 해줄게. 이게 우리나라 마인드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하나 있어요. 모기지 세액공제입니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남은 은행에 갚을 돈에 대해서 있잖아. 잔고의 0.7을 곱한 금액 중에 최대 공제 금액 35만엔, 우리나라 돈 350만 원 가까이를 공제를 해주는 꿈과 같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풀로 활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박간의 방송은 제가 항상 일본 집에 관련된 얘기를 항상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일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당연히 정사원이어야 되고 우리처럼 자영업 하면은 너는 꺼져. 이런 식으로 말을 듣죠. 예,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플러스 본인의 흔히 말하는 월급, 연봉의 곱하기 8에서 9 정도까지만 빌려줍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야. 근데 집은 10억짜리를 무리해서 한번 사고 싶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 이거 집은. 네가 살 수 있는 집은 진짜로 은행에 연끌까지 하더라도 4억짜리 집이야, 우리는 또. 연봉 1억이 안 찍히면은 10억짜리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못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일본은. 일본에서는 집을 샀어?
그러면 도와줄게. 그렇죠. 안 사면 안 도와줘요. 응. 네가 은행 심사를 통과해서 융자 나왔어? 그러면 도와줄게야. 그 전까진 네가 알아서 해요. 이전까지는 월세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 월세 공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월세집 돈 다 내야 돼. 당장에 그 월세, 박간이 형사. 장난 아니죠? 수도권 장난 아니에요, 월세, 일본 월세. 비쌉니다. 이사할 때도 비싸요. 그걸 어떻게 버텨요? 네가 버텨요. 응. 일본은. 그러니까 그 월세를 버티려면 아껴야 돼요. 딸기를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집을 살 때까지의 과정이 일본은 죽어라고 절약. 한국은 저축하면서 네가 소비 패턴 보면서 돈을 모아야 돼. 한일 양국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야? 가능하면 돈을 안 쓰고 나는 절약할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산다는 생각 자체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 서민분들은. 왜냐면 한국처럼 예를 들어 집을 산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아니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면은 떨어져요. 일본도 말이지만 집값 오르는 데 있어요. 뭐? 서민들이 못 사는 아파트. 도쿄 중심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10억, 15억, 20억짜리 있잖아요, 일본도. 그거는 올라가요. 해외에서 사러 오니까. 근데 봐요. 15억짜리 집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내 연봉이 일본에서 얼마야 된다고요? 1억 5천만 원. 아니면은 융자가 안 나와. 일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 4,500만 원인데 1억 5천 되는 사람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에 투자를 가능한 사람들은 셀러리맨이 거의 없어요. 대신 뭐 짱구네처럼 주택집 짓자마자 가치가 0이 되는, 그 집은 평생 살아야 되는, 발이 묶이는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넣으니까 불쌍하네, 공제해 줄게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 전까지 월세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에 대한 가치가 한일 양국 간에 엄청나게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런 거. 한국의 예를 들어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대, 예를 들어 생활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일본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은 생활 수준이 정말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바가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일본에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일본에 살면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 받는 돈을 보다 일본에서 연봉을 7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동일한 수준의 돈이 수중에 남고, 그 이상 못 받을 것 같으면은 한국에 있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다는 거야, 한일 양국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면 뭐 일본 서민들이 한국 서민보다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 이미 일본은 원천징수라는 목적하에 세금을 이미 다 뜯기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셀러리맨, 직장인은 절세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한, 하지만 집을 사기까지는 죽어라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한국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이런 거, 대한민국의 주택자금 공제,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 월세에게 세액 공제 같은 제도, 정말 꿈과 같은 제도가 일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직장인분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이런 거 없이 앞으로 월급 받고 생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만 납니까? 일할 만 안 나실 겁니다. 그나마 연말 정산할 때 좀 세액 공제로 좀 다시 좀 리턴이 왔어,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그게 지금부터 0이던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본은 거기서 주민세랑 보험료랑 연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 알아두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일본 서민보다는 아직까지는 내가 돈을 모으긴 쉽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나라는 부유한데 서민은 가난하다라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다 가져가니까. 일본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의 돈을 다 걷어가가지고 나라 운영을 해요. 오히려 부자들은 뭡니까?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한다라든지, 뭐 회식비 쓴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뭡니까? 경비 처리를 시키지만은 직장인들에게 경비 처리, 아니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는 개념을 잘 주지 않아요. 니들은 원청징수로 돈을 다 내놔가 일본이나 사회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반쯤 뭡니까?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체크카드를 얼마 써야 되고 청약 통장에 얼마 넣어야 되고 월세 얼마, 보험 얼마, 의료비 얼마 썼지, 이런 계산하시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런 거 할 필요 거의 없어요. 치콩만치밖에 안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생각의 차이가 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소비를 해서 돈을 돌리는 대한민국과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두는 일본 사람들,
돈에 관한 생각의 차이도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일본 오면은 기절할 거고, 반대말로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한국 가면은 오히려 너 뭐하냐? 연말에 뭐해? 아니 그냥 떼간 거 그냥 안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너 빨리 이거 홈택스 들어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을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제가 뭐 일본 사람 평균 월급이 얼마인데 일본 사람들 이 돈 가지고도 예를 들어 벌벌 떨어요. 슈퍼 가서도 못 사요. 아껴요. 화장실 물 내릴 때도 아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느꼈지만 오늘 얘기 들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왜냐? 국가가 감세, 절세를 안 해주는데 내가 줄여야지. 내가 우리 집 전기세, 내가 우리 집 화장실, 내가 우리 집 식비 줄여야지. 안 그러면 줄일 수가 없거든.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